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종목 관리하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개별 종목이 하락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리밸런싱 얘기했었고, 비중 관리, 평단 관리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종목 관리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계좌 관리죠. 종목 관리가 나무를 관리하는 거라면은 계좌 관리는 숲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숲을 관리하는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주식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첫 단추부터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주식 공부를 하고 몇 년 동안 경력을 막 쌓아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제가 주식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평가를 해달라 그럴 때 이건 완전 첫 단계부터 잘못됐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한마디로 계좌 관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기로 했으면, 잘하기로 했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계좌 관리의 틀을 먼저 잡고 숲이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주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에 가깝게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계좌 관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답은 첫 단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됐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는 오늘 영상 조금 길게 느껴지더라도, 한 20분 넘게 되는 거니까 좀 길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서 다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되고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거를 단추를 좀 풀어내서 이렇게 바로 해줘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역전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즘 하락장에 힘든 마음 드실 텐데 저희 영상 보시고 몰랐던 것들 깨우쳐가면서 힘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자, 보통 사람들은 계좌를 이렇게 하나의 계좌, 네모난 계좌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계좌 대비 1번 종목이 뭐 한 500만 원 들어가 있게 되면은 500만 원. 그러면은 내 계좌에 현금이 4,500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2번 종목은 1,3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내 계좌 대비 이 종목은 26% 비중이고, 내 현금은 이렇게 500하고 1,300 해서 1,800 이후에 3,200 정도 남았다. 어떤 종목은 3번 종목은 2,500 정도 가지고 있다. 4번 종목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계좌를 나눠서 구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방식이 계좌 관리를 하면서 이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조금 변화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야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계좌를 생각할 때 통으로 놓고서 전체 내 계좌에 들어간 돈 전체 자금 5천만 원, 그 중에서 뭐 1번 종목 얼마, 2번 종목, 3번 종목, 아니면 뭐 이게 그나마 4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실제로는 이거 막 12종목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되게 난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계좌 대비 현금이 얼만데 로만 판단을 해요. 이거 말하는 거죠.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800만 원 남아 있고, 네, 나머지가 종목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계산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종목 상담이나 질문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냥 이게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네. 근데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사실상 이게 이번엔 제가 잠깐 제 설명하기 전에 궁금한 거, 이거 국룰인가요? 누가 이렇게 가르치나요, 혹시? 아니, 이게 누가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게 되는 구조 같아요. 왜냐면은 개별 종목의 비중 관리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저렇게 가게 되는 거죠. 냉장고를 생각하셔도 좋고 서랍장을 생각하셔도 좋고 되는 대로 막 넣는다.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남아있는 현금 비중 대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 원에서 나 현금 한 1,500 남았어 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써요. 여기 물타기 안 하게 되면은 종목을 추가합니다. 1,500 남았으니까 한 500만 원짜리 신규 종목 해야지, 이러면서 이걸 계속 쪼갰습니다. 그러다가 하락 맞으면 계좌 잠식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5,000 대비 특정 이하로, 뭐 500 이하로 줄여놓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하락하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인지했을 때 끄집어 올리려고 하게 되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많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잠식에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는 세팅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팅은요, 이 네모난 자신의 계좌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넣지 말고 정리를 하십니다. 1, 2, 3, 4, 5 글씨가 좀 날라다니는데 1, 2, 3, 4, 5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한 칸당 슬롯 자금은 1000씩 다 세팅이 되겠죠. 1000. 자, 그러니까 이 슬롯이라는 용어도 칸을 말하는 거예요. 5칸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계좌 안에 5개의 계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계좌가 하나인데 5개의 종목이고 한 개 요 네모칸을 하나의 슬롯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뭐 정해진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제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네네. 하나의 슬롯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네모칸 하나 있잖아요. 종목 하나에 네모칸 하나,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한 칸, 이 1000만 원을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한 종목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물을 채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물을 채웁니다. 세 번째 종목은 물이 좀 많이 찼네요. 네 번째 종목은 한 절반 정도 찼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다 찬 걸로 이렇게 가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관리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직관적이에요. 내가 하나 종목에 대한 종목의 균형. 여기서 물 채웠다고 하는 거는 그 종목의 비중입니다. 네, 종목의 비중이 물이 꽉 찼냐, 덜 찼냐, 여유가 있냐 보게 되면은 이걸 물컵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얼마나 찼는지 생각하시죠? 제가 물로 비유한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물타기에도 비유하기가 좋아서 그런데 여기다가 물 꽉 찼는데 물 더 채워 넣어봤자 물 넘쳐요. 그러니까 정해진 컵 사이즈 안에서 물을 채워야 되는 거고, 물이 꽉 찼으면은 당연히 균형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물을 비워줘야죠. 종목별로.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공간 관리, 슬롯 관리를 해주고, 그러다가 하락이 맞이하게 되면은 1, 2, 3, 4, 5는 각각의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5명이 한 팀이 돼서 5명이니까 농구팀 같네요. 5명이 농구팀처럼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서로가 계좌가 이길 수 있는 시합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5번이 물이 꽉 차가지고 좀 물을 비워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이 5번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도와준다라는 얘기는 1번이 수익을 났을 때 5번에 이 물을 덜어주는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쪽 수익으로, 이쪽 플러스로, 이쪽 마이너스를 좀 도와주게 되면은 계좌 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게 전혀 없거든요. 중요한 건 계좌예요. 계좌가 종목보다 우선한다. 이 종목에 대한 플러스가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아깝더라도 계좌부터 지켜야 됩니다.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균형점을 맞춰주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이 물이 차지 않은 이 공기의 영역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현금의 영역이잖아요. 현금의 영역입니다. 뭐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현금들이 분명히 자녀 현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좋냐, 그리고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별동대를 만들 수 있어요. 별동대라는 표현 참 웃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정말 비상 슬롯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들이 합쳐져서 이 비상 슬롯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는 언제 쓰이냐, 하락이 정말 심화됐었을 때도 그 하락 와중에 기회 타이밍은 오거든요. 그때 얘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서 나머지 이런 것들 조금씩 정리해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정리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물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이것도 만들 수 있다. 근데 A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꽉 차고 나면은 이거 만들려고 사람들이 새로운 하락 중에 기회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라고 하게 되면 밖에서 돈을 길어오죠.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한대로 길어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밖에서 돈을 길어와서 간신히 이만큼 늘렸는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거 그냥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도 그냥 같이 잠식 당합니다. 잠식 당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따로따로 하나씩 관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정리해 주시면은 계좌 관리에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기 전에 지금 저라면은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부터 준비해서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 준비를 해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맞으면서 막 더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현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리는 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미 저질러 놨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출혈은 감수해야죠. 집을 대청소하고서 구조,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먼지 나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비용이 이 상태로 하락 맞았을 때 감내해야 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먹힐 거예요. 그게 차라리 지금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좀 구조 조정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네. 2,500만 원에서 한 뭐 1,000만 원 정도를 덜어내서 손실 매도를 해서 좀 여유를 두고 이 500은 뭐 좀 더 현금 비중이 있는 걸로 치고 그러니까 슬라 3개로 나눠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식으로 지금부터 좀 짜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겠죠? 네. 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본인이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됐든 뭐 어쨌든 하고 있었는데 자, 물론 이거랑은 큰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이 되면서 얘네가 계속 안 좋아지고 점점 잠식으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이게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뾰족한 방법이 있죠. 그거는 저는 너무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하락에서 하락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물 차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뾰족한 수는 문제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기에 물을 빨리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떨까요?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도저히 마트도 못 가요. 인터넷도 다 끊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통신 다 끊겼습니다. 온라인 택배 주문도 불가능해요. 택배 배달도 안 오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양식을 사재기를 해놓죠. 먹을 거 식량거리를 사재기를 해놓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식량을 아껴서 먹어야지 그냥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동안에 이 물이 얼마나 차는지를 계속 비교해주면서 그 템포를 컨트롤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게 이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을 천천히 이렇게 채워 나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차라리 채울 거면. 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물을 채우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리밸런싱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거를 이미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시 여기서 설명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지금 짧은 영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원희님이 좀 설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방식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 채우는 것부터 생각할 테니까 물을 채울 거면 천천히 채워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은 물만 채우지 말고 물을 채우면서 빼줘라. 이게 제가 말하는 리밸런싱. 그게 그냥 심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빼는 과정에서 잠깐씩 손실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관리를 해나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3단계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물을 채우면서 빼. 뭐야 이거 되게 쉽잖아. 근데 3단계가 가장 어렵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건 진짜 그렇죠. 균형점을 맞춰야 되니까. 물을 채우면서 뺀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행동을 동일하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동일한 행위를 통해서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네. 이렇게 하락되는 중에도 수익을 나는 사람은 나고 네. 계속 물만 채우다가 계좌가 잠식되는 사람은 잠식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결국엔 그게 실력 차이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난 거는 좋은데 계좌는 점점 잠식되고 있다던가, 그럼 또 그거는 뭐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익도 내고 때로는 뭐 손실을 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수익이 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수익에 대한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수익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낸 수익 또 수익이지만 이 계좌가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기대 수익 값도 줄어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로가 되면 안 되죠. 이 기대 수익 자체가 제로가 됐다는 거는 계좌가 잠식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계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예, 안 그래도 이거 예전에 이제 설명하면서 저희도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이 기대 수익이라는 게 네. 어떤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계좌가 만약에 물 다 차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 빨고서 기도하면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 나의 능동성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대 수익이 없는 계좌죠. 기대 수익이 있으려면은 이 종목 하나가 지금은 계좌에 찍힌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아직은 관리를 하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수익 값은 존재하는 거고요. 물 다 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종목이 내 평단까지 올라와 줘야 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무한 존버. 이거는 잠식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대 수익이 없는 슬롯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애는.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의 관점이 이 기대 수익 값을 냉정하고 객관화시켜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도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네,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되게 지금 눈앞의 수익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개념이 없어요. 일반 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벌면 번 거고 아니면 물린 거라는 생각 두 개로 그냥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기다리고 종목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건 그 관리 방법도 다르거든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죠. 가장 큰 차이가 이 개념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드디어 오늘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예전에 뭐 이거를 돌려서 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실 게 뻔하니.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완전 여러분들 생각대로 완전 물려서 손도 못 쓰는 상황이고, 얘네는 우리가 이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이라면 얘네는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 얘네는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얘네가 다 마이너스긴 해. 지금 현재 평가 손실이. 근데 여러분들 의견으로는 이건 다 불린 거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동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대 수익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동성도 없으니. 정리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로 뭐 쉽게 여러분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 내 종목이 기도만 하고 있다, 무한 존버 됐다, 기대 수익이 없는 겁니다. 내 종목이 하락 중이고 마이너스 찍고 있지만 리밸런싱 해서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기대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냐? 아니죠. 실제로 자신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왔어야 되죠. 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클럽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경험시키고 이 능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전부 다 그러면은 제 맘대로 물렸어도 기대 수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리밸런싱 해도 이게 리밸런싱보다 안 되는 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물 꽉 찬 상태에서는 이거는 다이어트를 시켜요. 제거를 하고 상세도 하고 이런 작업도 병행을 합니다. 단 도려내서 계좌를 파먹어버리면 이거 이렇게 꽉 찼으니까 이거 도려내서 계좌 파먹을 거야 라는 결정을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지워지게 되면 내 계좌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요만했던 게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계좌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계좌의 면적이 좁아지는 계좌의 불리한 행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려내지 말고 이거를 조금씩 희석시키라는 거죠. 그럼 계좌를 살리니까 행위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능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그래 안 도려내겠어 라고 하는데 조금씩 희석시켜야 되는 게 계속 나와. 막 여러 개가 계속 쌓여.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죠. 잠식이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시작해서 5번 잠식되고 4번 잠식되고 3번 잠식되고 2번 잠식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잠식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원님입니다. 이제 저희 투자 클럽을 3년을 좀 넘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희석시킨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한 손가락으로도 다 꼽잖아요. 그거 몇 개 안 돼요. 진짜 수백 개의 종목을 공략하고 1000개 넘는 종목을 공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 손으로도 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 처리도 원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계좌가 굴러가는 거지. 막 하는데 이번 달에 그런 거 하나 나오고, 막 다음 달에 또 하나 나오고, 막 뭐 이번 주에 하나 나오고, 막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방법은 맞지만 이 전체적인 틀은 잘 짰지만 할 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단계는 이거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좀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농구팀으로 5명이라서 농구팀으로 얘기했는데, 이 한 명은 농구 자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팀이 돼서 농구 시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한 명이 농구 룰도 모르고 농구에서 골 자체를 넣을 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팀원이 되면 안 됩니다.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 한 명이 골은 넣을 줄 알아야 돼요. 포지션이 뭐든 간에 센터도 골 넣을 줄 알아야 되고요, 포워드도 골 넣을 줄 알아야 되고, 가드는 골 더 잘 넣을 테고, 그리고 그런 골 넣을 줄 아는 5개의 슬롯이 뭉쳐져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거고, 이 팀이 되었을 때는 각계 전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을 때 계좌 관리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하락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하락장에서의 계좌 관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장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됐던 이 상승장에서부터 저거를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습관이 이제 하락장에서도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지. 상승장 때는 막 몰빵 투자하고 막 돈 벌다가 하락장 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이미 그것도 되게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생활 하는 내내 저거만 좀 이렇게 좀 해줘도 조금은 더 나아질 거다. 근데 왜 제가 조금이라고 말하냐면, 주식을 할 줄 모르는데 저거 아무리 틀을 짜봤자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저걸 기반으로 한번 좀 주식을 발전시켜 나가 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 보고 싶네요. 오늘 정말 어려운 내용의 팁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러게요. 저희 진짜 이 계좌 관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저희한테도 되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언니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보는 분들이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저렇게 세팅을 하고 저렇게 관리를 해요. 실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오시자마자 저거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 받으면서 안내를 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클럽에 계신 분들, 저희 영상 많이 보고 계시죠?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 공감하실 텐데,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 저희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나서 본인 매매에 꼭 접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클럽 오시면은 제대로 가이드 해드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함께 하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오늘 이제 하락장에서의 계좌 관리 설명을 들었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꼭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하고 본인 거에다가 접목시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영상 설명란에 카페 주소와 클럽 공지 URL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주식 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카페 가입해서 공지되어 있는 클럽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무슨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막 그런 데서 저희 뭐 사칭하는 채널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자체적으로 잘 걸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에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요 두 가지고 클럽
공지도 그 카페에 공지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부터가 또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 박스냐 아래 박스냐 이게 또 판가름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 뭐 어찌 되든 내 계좌는 살려나가고 수익을 만들어 간다, 이 무기가 좀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